일단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고, 또 잘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실 거고, 뭐 저는 에듀파이어 기술원의 원장으로 있고, 기사 과정에서는 원론하고 유체를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강의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설관리사 2차를 좀 위주로 좀 담당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단 급한 대로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 내에 합격해야 되죠. 그죠? 유체 점수를 좀 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본래 계획은 우리가 한 이틀 정도 하려 했는데 이틀 하지 말고 하루에 끝냅시다. 그죠? 빡시게 하더라도 하루에 끝내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유체 문제는 풀어봐야 됩니다. 안 풀어보면 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이제 그 부분들을 위주로 갈 건데, 제가 일단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이번에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출제되는 공식들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반드시 출제되는 공식이 지금 한 10문제, 10개? 11개 정도? 그 정도 지금 되거든요. 그러면은 얼핏 봐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되는 게 11문제에서 12문제 정도 된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아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는데 못 풉니다. 아는데. 문제가 아는데 못 풉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공식 그대로 안 나오니까 그렇죠. 공식 그대로 안 나오니까 거기서 응용하죠. 뭔가 섞이죠. 그죠? 뭔가 이거 섞이고 저거 섞이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이거 분명히 봤는데도 못 푸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제 그런 케이스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께서 오늘 일단 급조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가장 확률이 높은 부분들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유체가. 일단 계산에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 계시고 또 전기 전공하신 분 계시죠. 많이 취약합니다. 많이 약하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까만 건 글자인 건 알겠는데 하얀 건 종이 같고 공식도 너무 복잡하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랬는데 자, 퐁당퐁당 해가지고 출제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한 3년 정도 지금 계속 그렇게 됐어요. 한 3년, 한 2년 반 3년 정도 됐는데 한 번은 글로 푸는 유체학이 조금 많이 글로 돼 있는 거, 계산하는 거 말고 한 번은 한 5문제 정도 나왔다가 또 한 번은 한 2-3문제 정도 나왔다가 한 2문제 정도 나왔다가 한 번은 한 6문제 정도 나왔다가 또 한 번은 한 2문제 정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이제 시험에서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전에는 한 2문제인가 3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앞전 시험에서는 이제 글로 푸는, 계산기 두드리는 거 말고, 글로 푸는 게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은, 글로 풀어서 맞추는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제가 예상을 할 때 한 5문제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출제될 때 5-6문제 정도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일단 이제 캐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험용을 위해서. 그러면 계산 문제가 좀 약하거나 전기 전공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그죠? 확률이 조금 높아지죠? 근데 글로 표현되어 있는 문제가 우리 이제 기출 문제 말고 우리가 전체 정리한 몇 문제냐면은 108문제 정도 됩니다. 우리 교재 내에서 전체 다 세보면 108문제, 뭐 107문제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비슷하게 출제되는 게 한 서너 문제 정도, 한두 문제 정도는 어떻게요? 약간 조금 달리 출제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계산 약하신 분들은 그럼 어느 정도 한 서너 문제 정도는 확률이 있죠? 그죠? 서너 문제 정도는 그렇게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공식에서 한 2-3문제 출제됩니다. 정말 쉬운 거. 공식에 넣으면 바로 나오는 거, Q는 AV 같은 거, 최정규량 구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구경 구하시오, 유속 구하시오, 그런 문제 있죠. 출제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게 한 2문제 정도, 3문제 정도 출제돼요. 그러면 벌써 몇 문제입니까? 6문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 최소한 뭐만 면해도 합격합니까? 과락만 면해도 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8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렬로 세우세요. 일렬로.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일렬로 세우십시오. 눈 딱 감고.
자,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찍죠. 그죠? 뭐 431 좋고 뭐 이렇게 다 찍습니다. 자, 장담합니다. 기가 막히게 피해갑니다. 기가 막히게 피해갑니다. 정말입니다. 자, 꽈락을 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모르면, 냉정하게 모르면 50%가 되면 찍어야 돼요. 그죠? 사지선다니까 50% 정도 되면 찍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세우세요. 일렬로. 문제 보고 제일 작은 번호 있죠? 어젯밤에 꿈에 우리 조상이 나타나 3번 이야기하더라. 3번 찍으십시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일렬로 세우는 겁니다. 일렬로. 눈 감고 그렇게 세우면 꽈락면 한다고, 최소한.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꽈락면하고, 뭐 가급적이면 점수하면 60점, 뭐 70점 받고, 이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 타겟으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고, 그리고 준비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일단, 자, 우리 중요한 거 위주로, 그러니까 전체 볼 시간은 없습니다. 전체 볼 시간은 없고, 여러분들 아웃라인을 보고 싶으면 어딜 보시면 되냐면은, 한꺼소 카페 있죠? 카페 가보게 되면은, 유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 A부터 Z까지 해가지고, 유체는 전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제가 아웃라인 잡아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있죠? 시간 나실 때, 뭐 출근하시거나 퇴근하시거나 조금 시간 날 때 있죠. 그거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 아, 전체 아웃라인이 이거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거 자주 나옵니다. 매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찍어 드립니다. 그래서 공식 암기하고,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뭐라는 겁니까? 이번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찍은 거예요. 소위 말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저는 이제 타겟으로, 당연히 나오는 것들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 한 12문제, 13문제, 그 정도 지금 타겟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 응용, 이제 그런 분들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이번에, 예상을 하는 건 점성입니다. 그냥 점성. 자, 여기 단위 차원 나도 얘들 쭉 넘어갑시다. 쭉 넘어갑니다. 자, 쭉 넘어가가지고 점성부터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이 돼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갑니다. 자,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유체 분류 있죠? 자, 밀도 변화에 따른 분류, 뭐, 기타 등등, 이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밀도 변화에 따른 압축선의 비압축선의 액을 가지고 하겠는데, 압축성 유체는 어떻게 해요? 주위 압력 변화에 따라 최적의 변화는 유체, 이제 이렇게 지금 되게 되는데, 현재 최적 단선 계수는 한번 봐두시는 거 맞습니다. 최적 단선 계수 타이밍이 됐습니다. 출제될 타이밍이 이제 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최적 단선 계수. 자, 근데 공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 쓰는 공식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V분의 델타 V분의 델타 V, 얘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최적 단선 계수. 자, 근데 이 최적 단선 계수의 역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압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적분의 최적 변화율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단위를 보게 되면은 최적도 세제곱미터, 최적 변화율도 세제곱미터죠? 약분.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압력의 단위만 남습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는 압력이 커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방향입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 실제로 답을 쓸 때는 마이너스 얼마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건 방향만 이야기하구나. 실제로 답은 마이너스라 표현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지 플러스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 이 역수를 압축률이라고 한다라는 거. 나중에 이제 문제 몇 문제 풀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얘 이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V분의 델타 V분의 델타 P를 최적 단승의 이 역수를 압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음속, 기타 등등 쭉 넘어갑니다. 자, 여기 점성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점성을 한번 봅시다. 점성유무에 따른 분류역 이상주의 실제유체. 실제유체는 뭐가 있죠? 점성이 있습니다. 자, 배관이 있습니다. 자, 배관이 있습니다. 덕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손실이 없으면 어떻게? 점성이 없으면 속도 분포가 일정하죠. 마찰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찰이 있습니다. 그죠? 마찰이 있으니까 마찰 손실이 발생하니까 지금처럼 맞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실제 유체라는 형태로 봤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점도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니까 사지선다로의 글로 푸는 유체각으로 이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성 한 가지입니다. 기체 점도입니다. 기체 점도는 어디에? 운동량에 의존을 합니다. 액체 점성은 분자 간의 움직력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강의 끝나고 배가 고파서 어디 간다? 집에 가서 이제 라면을 하나 끓여 먹는 거예요. 라면을 하나 끓여 먹는데, 자, 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 가스레인지에 이제 우리가 이제 냄비를 데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액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응집력이라 그랬잖아요. 응집력이 지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서 얘들은 기체화돼서 날아가 버리죠. 맞습니까? 응집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액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점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작아집니다. 자, 근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점성이 운동량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즉, 그러면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운동이 활발해지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기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점성은 어떻게 되더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 이제 봐두시고 갑니다. 동점도 이 부분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제가 정리를 다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변형률에 따른 분류 얘를 한번 봐두십시오. 얘를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여기는 공식까지 봐두셔야 되는데, 자, 뉴턴 유체라 그럽니다. 뉴턴 유체는 여기는 이 공식이 뭐냐면은 전다능력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전다능력 구하는 공식인데 이 전다능력에 의한 공식을 따라가게 되면은 뉴턴 유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뉴턴 유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dy는 거리고 du는 속도고 u는 우리가 점성계수고 얘를 우리가 전다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배관이 있습니다. 자, 아니면은 뭐 이걸 바닥이라 볼까요? 강바닥이라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더 편할 수가 있네요. 평판이 있습니다. 자, 강물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에서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들에서는 점성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이거리를 dy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du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액체의 점성을 U라고 했습니다. 점성계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긋남을 일으키는 힘은 속도가 크면은 어긋남을 일으키는 힘이 크죠. 그죠? 점성계수가 크면은 크죠. 근데 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죠? 이걸 수식상으로 표현하는 게 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U분의 DI분의 DU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공식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전다능력을, 어긋남을 일으키는 힘은, 자, DI분의 DU를 속도 구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 구배에 비례합니다. 점성에 비례합니다.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맞습니까? 유속에 비례합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도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로도 이제 출제될 수가 있는데, 계산 문제로 출제되게 되면은 이 공식을 벗어나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 공식 정도까지가 이제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식을 벗어나면 토크가 나오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찍으십시오. 과감하게 찍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찍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기타 등등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표현적인 모세관 현상인데요. 표현적인 한번 봐두십시오. 모세관 현상은 작년 마지막 회차에 출제 한번 됐습니다. 모세관 현상은 보통 한 2년에 한번 출제되거든요. 근데 모세관 현상은 작년 말에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관 현상은 출제할 가능성이 현저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표현장력 정도가 이제 출제될 때가 이제 됐거든요. 이게 시기적으로도 표현장력 정도가 출제가 될 때가 됐으면 작년에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올해 정도 되게 되면 타이밍상 이제 이번에 되든지 다음에 되든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장력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입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자가. 지금 입자 가운데 입자가 있고 표면에 입자가 있고 그런데 가운데 있는 입자는 서로 인력의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근데 표면에는 여기에서 이런 입자가 있어 서로 당기면서 균형을 이루는데 그런 입자가 없으니까 이 당기는 힘이 어디에 집중이 돼버리는 겁니까? 맞습니까?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당기는 힘이 여기 표면에 집중이 되다 보면 서로 당기는 힘이 어떻게 커지죠? 상대적으로. 커지니까 얘가 어떻게 모양이 되는 겁니까? 지금처럼 모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표면장력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둥근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수식적으로 풀어낸 결과식이 뭐냐면은 시그마는 표면장력은 4분의 PD라는 결과식이 나옵니다. 압력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예요? 구경을 곱하면 뭐가 된다? 표면장력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뉴턴메다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모세는 참고 정도로 보시고요. 자, 그래서 몇몇 가지 문제만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뭐 압축성, 비압축성 쭉 뭐 넘어가 가지고
뭐 이런 것들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잠시 언급했던 게 어떤 거 있었습니까? 유체 점성에서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이제 그죠? 그래서 모든 유체 증가한다, 모든 유체 감소한다 아니죠? 액체에서는 점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감소했죠. 기체에서는 어떻게 증가했죠.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자, 기타 등등 뭐 이런 부분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 유동장 내에 뭐 충격의 전당력은 밀도의 함수이다. 충격 중앙의 전당력이 가장 크다. 벽면의 난류의 속도 기울기는 충격보다 작다. 전단능력은 난류가 충격보다 크다. 뭐 이런 표현들 했는데, 난류는 속도가 커져야 난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타우는 U, dy분의 du에서 U, 즉 속도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전단능력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죠? 난류가 되면 속도가 큰 거 아닌가요? 그죠? 이제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건 약간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래서 얘는 결국은 아까 보셨던 전단능력이죠. U는 dy분의 du. 속도가 커지면 뭐가 커진다? 전단능력이 커진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턴의 점성 법칙을 틀리게 설명한 것을 한번 봅시다. 전단능력은 점성계에서 속도 기울기의 곱이다. 자, 타우는 U, dy분의 du입니다. 맞습니까? dy분의 du입니다. 자, 근데 얘는 우리가 점성계수고 얘는 거리고, 얘는 속도인데 얘를 우리가 속도 구매라 하기도 하고 속도 기울기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형태로 뭔가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일단 옆에 뭐 써놓고 공식 써놓고 비례 반비례 보십시오. 비례 반비례. 그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제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틀리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되는데, 점성계수와 속도 기울기의 곱이다. 맞죠? 속도 기울기의 비례를 한다. 얘를 속도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비례를 한다. 속도 기울기 0인 것의 전다 능력은 0이다. 속도 기울기 얘가 0이면 전다 능력 당연히 0 아닌가요? 그죠? 전다 능력은 점성계수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점성계수에 비례하죠. 그죠? 표현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표현한다라는 거. 자,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얘는 평행한 평판 사이 유체가 압력체가 그래. 충격을 오르고 있을 때 유체가 받는 전다 능력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중심에서 이거 벽면으로 직선의 형태 응력 변화를 가진다. 자, 얘가 이제 맞습니다. 얘가 이제 표현하는 그림이 얘입니다. 얘. 자, 속도가 지금 분포가 실제 유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에서 바닥에서는 뭐가 클 수밖에 없습니까? 마찰이 클 수밖에 없죠. 손실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손실이 크니까 여기에서는 자, 전다 능력은 크죠. 근데 관의 중심에서는 전다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빵으로 가는 거예요. 0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0으로 간주를 하고 벽면에서는 어떻게 가장 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표현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예를 들어서 평판이 어느 쪽에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를 강바닥이라 생각을 하고, 그죠? 강바닥이면 평판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아까 속도 구배 이런 거 기억납니까? 속도는? 속도 무배가 사실은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뉴턴의 점성 법칙과는 평판이 이렇게 있는 형태로 간주를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강 위에서 하느냐 배관 속에서 하느냐 그런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 크게는 의미는 없는. 자, 그래서 뭐 중구 계속 쭉 넘어갑니다. 근형이거든요. 자, 그래서 쭉 점도, 동점도, 기타 등등 점성계수, 뭐 계산 문제는 자, 제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뭘 볼 거냐면은 최적 단성계수 볼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봅니다. 20번부터 봅니다. 유체 압축률에 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공식 암기가 제대로 안 된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최적 단성계수는 K는 자 마이너스 V분의 델타 V분의 델타 P. 자, 얘의 역수를 뭐라 그런다? 압축률 맞습니까? 그죠? 얘였죠. 최적 단성계수가 얘가 있잖아요. 공식 암기하면은 요건 풀 수 있거든요. 다른 응용이 없는 비교적 쉬운, 아주 쉬운 그런 답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압축률은 최적 단성계수 역수 맞네요. 그죠?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체 압축률이 작을수록 압축하기 힘들다. 유체 압축률은 단위 압력 변화에 대한 최적의 변형률을 말한다. 자, 단위 압력 변화에 대한 최적의 변형률을 말한다. 최적의 감소는 밀도의 감소와 같은 뜻을 갖는다. 자, 최적이 감소하면 밀도가 감소되는 게 아니고,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최적당 질량입니다. 자, 근데 최적이 감소가 됐어요.
왜 감소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기체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압력이 커졌습니다. 체적이 작아졌어요. 밀도는 자 밀실한 정도, 빡빡한 정도로도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체적이 작아지는 조건이 되게 되면은 빡빡한 정도, 밀도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죠. 그죠? 얘는 반대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체적이 작아지면 밀도가 감소하는 게 밀도는 어떻게 빡빡한 정도는 밀실한 정도는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 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표현들은 압축률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이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용기 속에 물의 압력을 가했더니 물의 체적이 0.5% 감소했다. 이때 가해진 압력은 몇 파스칼인가? 단 물의 압축률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뭐가 주어졌어요? 얘가 주어졌네요. 자, 얼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스 파스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근데 자 물어본 것은 지금 뭘 물어봤습니까? 가해진 압력은 얼마냐? 얘를 물어봤죠? 그죠? 자, 그런데 퍼센트로 주어졌습니다. 자, 많이 쓰는 수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0.5% 이런 거 많이 써요. 자, 0.5%는 0.005 맞습니까? 이를 기준으로 하면 그죠? 본래는 우리가 5% 이렇게 하면은 0.05잖아요. 0.05. 0.05냐 0.06냐 이런 거 좀 헷갈리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0. 몇 퍼센트 이런 거는 자주 쓰는 수법 중에 한 가지거든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V분의 델타 V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체적이 0.5% 감소를 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어디에서? 본래 체적은 몇 프로입니까? 100%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변화에 대한 퍼센트를 주게 되면 얘는 보나마나 뭐를 주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본래 체적은 주어진 거나 다름이 없죠. 1을 넣거나 100을 넣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타입들. 나머지 계산하는 거는 산수죠. 얘만 남았잖아요. 그죠? 자, 그것들. 자, 배관에 물의 압력을 가할 때 물의 체적 0.5% 감소. 이때 가해진 물의 압력은 최적 탄성 계수는 2기가파스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가는 10의 9승. 자, 킬로는 10의 3승. 킬로는 10의 3승. 메가는 10의 6승. 기가는 10의 9승.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 10의 9승, 그거만 아시면 되죠. 아까 같은 이제 그런 타입이죠. 자, 액체가 0.02cm의 체적을 갖는 강체 실린더 속에 730kPa 압력을 받고 있다. 자, 압력이 1030kPa로 증가되었을 때 액체 체적이 0.019로 축소되었다. 이때 체적 탄성 계수는 몇 kPa의 kPa를 물어봤네요. 자, 봅시다. K는 마이너스 V분의 델타 V분의 델타 P. 자, 역수 압축률 베타분의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시면 자, 액체 본래 체적이 얼마였습니까? 맞습니까? 자, 근데 체적 변화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0.019니까 얘 같은 경우는 델타 V 같은 경우는 0.02 빼기 0.019죠. 얘가 델타 V잖아요. 그죠? 변하니까. 그죠? 델타니까. 그리고 압력 변화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30 빼기 930 맞습니까? 그죠? 그죠? 730이죠? 730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수치가 다 들어있네요. 원하는 대로 얘를 구하든지 얘를 구하든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를 넣는 타입들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압축률은 체적 탄성 계수의 역수다. 맞네요. 유체의 체적 감소, 밀도의 감소. 밀도가 증가하죠? 체적의 감소를 하게 되면. 그죠? 자,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음속 나오네요. 얘는 넘어갑시다. 기타 등등은 쭉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면 장력 한번 봅시다. 표면 장력. 자, 28번이네요. 직경 40mm인 비눗방울의 내부 초과압력이 150파스칼일 때 표면 장력은 몇 뉴턴 퍼 메다인가? 표면 장력은 아까 공식, 자, 시그마는 4분의 PD였습니다. 그죠? 자, 공식 암기 안 되시면 지금이라도 이제 그걸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P는 압력입니다. 근데 이걸 표현을 할 때 내부 초과 압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내부 압력, 내부 초과 압력. 얘는 직경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표면에서 당기는 힘이 있죠. 내부의 압력이 있죠. 이 두 힘이 평행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압력을 내부 초과 압력, 내부 압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그 말이다라는 걸 아시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부 초과 압력이 150 파스칼입니다. 150. 자,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터입니다. 얘가 파스칼의 단위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경이 얼마였어요? 40mm. 자, 얘는 우리가 메다로 환산합니다. 자,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mm 0.04m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원하는 값 표면장력 나왔습니다. 비교적 쉽죠? 응용이 거의 없는 그런 타입입니다. 자, 이제 어렵다면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여기까지 출제된 거 표현장력 중에서. 자, 물방울의 반경이 R. 외부 압력이 P제로일 때 물방울의 내부 압력 P는 단 물의 표면 장력은 시그마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압력이 있어요. 물방울이 있어요. 자, 물방울이 이렇게 있어요. 자, 외부 압력이 있습니다. 자, 외부 압력이 P0인데 이 P0를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물방울이 있는데 물방울 그 위에 있는 뭐라 보면 되는 거야? 대기압이라 보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내부 압력은 어떻게 해요? P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물어본 것은 지금 뭘 물어봤습니까? 얘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얘는 한번 봅시다.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거꾸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내부에 있는 압력 P는 뭐 이렇게 거꾸로 봅시다. 시그마는 4분의 PD니까 얘를 거꾸로 해가지고 얘를 거꾸로 환산하면 되잖아요. 근데 압력은, 내부 압력은 P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D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경이 R이라고 지어졌네요. 반경이 R이니까, 자, 이 R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경 D 맞습니까? 직경 맞습니까? 자, 정리가 되네요. 2분의 PR. 맞나요? 그죠? 뭐, 이렇게 되면 거의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자, 여기를 P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자, P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P는, 자, 2 시그마 R 맞습니까? 얘가 압력이잖아요. 플러스 뭐가 되는 겁니까? P0 맞나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안에 있는 압력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물어봤던 내용들. 자, 그리고 액체 분자들, 뭐, 고체, 사이의 고체, 고체 변에 대한 부착력 차에 관해 내면, 얘는 액주계네요. 우리 모세가 낸 상이네. 얘는 이제 제키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넘어갑니다. 얘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여러분들 출제됩니다. 얘는 체크를 하십시오. 출제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 이제 풀이로 이제 그렇게 바로 들어갈 겁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게 나왔는데, 모든 기체는 일정하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다? 보일 차례로 법칙. 자, T1분의 P1V1 이꼴 T2분의 P2V2 이렇게 됩니다. 자, 온도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최적은 어떻게? 일정하게 변하더라라는 거죠. 일정한 비율로 변하더라. 이게 뭐라는 겁니까? 보일 차례의 법칙. 얘를 같다, 일정하다 라고 놓는 겁니다. 그래서 PV는 RT가 되고, 자, 여기서 양적인 부분 몰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PV는 nRT가 되고, 이 몰수를 구하는 방법은 몰수는 n분의 W, PV는 n분의 WRT가 된 겁니다. 자, 근데 n분의 R을 우리가 분자량을, 특정한 분자량을 가지는 기체를 특정했죠. 이렇게 됐을 때 n분의 R을 포함을 해가지고 한 것을 PV는 WR/T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많이 얘가 많이 출제됩니다. 얘를 쓰는 거. 얘를 쓰는 게 문제를 많이 출제됩니다. 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얘는 같은 형태가 되는데, 기체 상수를 구할 때 차이가 납니다. 자, 기체 상수 R은 NT분의 PV가 됩니다. NT분의 PV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1km몰은 0도씨 1기압에서 22.4 세제곱미터라는 기준을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체는 압축성 유체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죠. 압력이 가해지면 작아집니다. 그죠?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을 주기 위해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기체에서는. 그러면 자, 압력이 1atm. 자, 1atm은 자, 101,325 파스칼. 자,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101,325 들어갑니다. 자, 최적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2.4 세제곱미터. 맞죠?
자, 그러면은 몰수는 1kmol 맞습니까? 온도는 얼마? 0도시네요. 273K네요. 이걸 다 정의를 하면은 얼마가 나온다라는 겁니까? 8313.85 뉴턴 메다 퍼 킬로몰 K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뉴턴 퍼 제곱미터, 얘는 세제곱미터고 없어지고 하나만 한 뉴턴 메다죠? 킬로몰 K.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기체 상수. 자, 예전에 1ATM을 대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적에 SI 단위 안 썼던, 자, 뭐 저도 SI 단위 안 썼거든요. 예전 소위적에 0.08이라고 배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고수치가 나오는데 0.08이 대신에 101325 파스칼에는 1기압이라는 압력을 대입하니까 8313.85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를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알바는 WT분의 PV가 됩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러면 W는 킬로그램이고 얘는 온도, 켈빈 온도. 자, 압력은 뉴턴 퍼 제곱미터, 얘는 세제곱미터. 자, 단위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뉴턴 메다 퍼 킬로그램 K입니다. 맞죠? 그죠? 왜냐면 파스칼이 얼마였으니까 뉴턴 퍼 제곱미터니까 뉴턴 퍼 제곱미터에다가 세제곱미터 곱하게 되니까 뭐만 남았어요? 뉴턴 메다 킬로그램 K만 남았잖아요. 얘는 줄 퍼 킬로그램 K이기도 합니다. 뉴턴 메다는 뭘로 환산되니까? 줄로.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얘를 적용하는데 분모에 뭐 있어요? 킬로몰이고 얘는 적용하는데 분모에 뭐 있어요? 킬로그램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체 상수가 문제 조건에 주어지면 자, 얘는 우리가 이상체 상태 방정식을 쓴다는 겁니다. 자, 기체 상수 주어지면 반드시 이제 그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기체 상수를 주어지는 조건은 얘입니다. 왜냐면은 일반 기체 상수는 정해져 있죠. 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특정 기체 상수, 즉 분모에 뭐가 있는 킬로그램에 있는 단위로 주게 되면 우리는 뭐로 구해야 된다? 예, PV는 WR/T, 즉 여기에서 주어지는 조건이 뭐니까? R바를 주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수치가 나면서 뉴턴 메다 내지는 줄 퍼 킬로그램 K, 분모의 킬로그램에 있는 특정 기체상수 PV는 WR/T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구분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려운 거죠.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럼 얘는 이제 정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는데 압력, 절대압력 대입합니다. 온도, 절대온도 대입합니다. 자, 그리고 압력의 접두사하고 기체상수의 접두사는 맞춥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압력이 킬로파스칼입니다. 그러면 얘도 뭐가 들어가는 거야? 킬로줄, 킬로뉴턴메다. 없어요. 똑같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룰만 지켜주면 얘는 뭐가 된다? 산수입니다. 산수. 이겁니다. 이거. 자, 문제 조건에서 뭐가 주어지면? 기체 상수가 주어지면 일단 무조건 이상체 상태 방정식이고 그게 주어졌다는 건 반드시 뭐가 있을 거다? 분모에 킬로그램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PV는 뭐를 쓴다? WR/T. 얘가 이제 기본이라는 거.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러 가도 됩니다. 자, 쭉 한번 가봅시다. 자, 쭉 넘어갑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기본적인 문제 몇 가지만 한번 봅시다. 어떤 기체? 이상기체 5kg이 압력 200kPa, 온도 25도씨 상태에서 최적 1.2 세미터를 나타내면 기체 상수는 약 몇 kJ per kg K인가? 자, 분모에 지금 기체 상수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킬로그램 돼 있죠? 그럼 뭐 쓰는 거예요? PV는 WR/T 맞습니까? 자, 그럼 R바는 WT분의 PV 이렇게 우리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뭐였으니까? 기체 상수 구하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압력은 얼마입니까? 자, 200kPa 뭐 좋습니다. 200kPa이 200kN per 제곱미터. 자, 근데 접두사, 압력의 접두사하고 뭐의 접두사는 지금 맞춰져 있어요. 기체상 접두사 맞춰져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맞춰져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뭐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200kPa, 즉 kN per 제곱미터 들어가면 되죠. 그죠? 자, 그럼 맞춰졌습니다. 자, 그러면 최저가 얼마? 1.2 세제곱미터 맞습니까? 자, 얘는 얼마?
5kg. 온도 얼마요? 자, 보시면 273 더하기 얼마? 25도. 얘가 켈빈 온도죠. 그죠? 켈빈 온도입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혹시 온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온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면 항상 함정은 도시입니다. 도시. 지금 같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쓰든 보일 샤렐 법칙을 쓰든 온도를 물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구해지는 건 켈빈 온도죠. 그죠?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물어보는 거는 뭐로 물어보는 거야? 도시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제일 마지막 말단에서. 그래서 항상 온도를 물어볼 때는 주의하십시오. 켈빈 온도냐? 도시냐?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특이할 거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문제 중에 한 가지. 자, 온도 2도씨 이산화탄소 3kg이 최적 0.3세미단위 온기에 가득 차 있다. 가스 함량은 몇 킬로파스칼인가 단 이산화탄소는 기체 상수와 189줄 per 킬로그램 K인 이상기체로 가정을 한다라고 이제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PV는 WR 바티를 쓴다. 왜? 뭐가 있으니까? 킬로그램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자, 룰대로 한번 맞춰봅시다. 압력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맞습니까? V분의 WR 바티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최적이 있습니까? 0.3 있네요. 자, 얘는 얼마? 3kg 있네요. 자, 기체 상수 해간 189줄 per 킬로그램 K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가 킬로니까 얘도 어떻게 해요? 킬로로 맞춰져야 얘는 0.189로 들어가면 되죠. 0.189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 0.189 정리가 됐습니다. 자, 0.189 정리. 온도는 얼마? 273 더하기 20. 답은 나왔죠? 그죠? 자, 요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룰만 지켜지게 되면 이상체 상태 방정식은 산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약간 특이한 문제. 뭐 여기서 뭘 구하는 거 있는데 뭐 크게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 자, 그냥 쭉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 풀 수가 없거든요. 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1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압축성 인자는 출제가 안 된 지는 사실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최소 5년, 6년 이상은 됐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서 한번 봐줍니다. 혹시 몰라서. 자, 압축성 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압력 7MPa, 온도 150도씨 상태에서 프로판의 압축성 인자 값은 0.55이다. 프로판의 비체적은 얼마인가? 단 기체 상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기체 상수를 줬으니까 이상체 상태 방정식인데 저 분명히 킬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것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PV는 자, WR 바티를 쓴다.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압축성 인자라는 게 좋은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Z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PV는 WR 바티가 아니고 ZWR 바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압축성 인자. 얘 하나만 추가되면 됩니다. 다른 거는 내용은 없어요. 다른 건 내용이 없고 압축성 인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PV는 ZWR 바티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얘만 포인트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본 것은 비체적을 물어봤네요. 비체적은 그러면은 자, 단위가 세제곱미터 per 킬로그램이네요. 맞죠? 거꾸로 한번 맞춰봅니다. 얘는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V분의 W는 얘가 내려오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ZR 바티분의 P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얘가 아래로 내려오고 나머지 것들은 아래로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게 정리되는 게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맞나요? 자, 얘를 우리가 밀도라 그러죠. 밀도. 왜냐면은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킬로그램이고 세제곱미터니까. 그죠? 단위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인데 이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역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그죠?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자, W분의 V는 자, P분의 ZR 바 T가 된다. 얘가 VS 보편적으로 하는 비체적 맞습니까? 그러니까 비체적이 뭐의 역수니까 밀도의 역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나머지 조건들 하나하나씩 다 넣어 보시면 됩니다. 압축성 인자 값 있었습니다. 그죠? 0.5 있었네요. 알바 있었습니다. 0.1886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온도는 지금 얼마입니까? 150도네요. 150도니까 273 더하기 얼마? 150.
자, 여기에, R이 아니고 P네요. 압력 P네요. 압력 P는 7MPa. 자, 근데 7MPa는 지금 어떻게 해요? 얘가 킬로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킬로로 맞추는 게 편하죠. 압력을 킬로로 맞추는 게 편합니다. 얘를 올리는 것보다 계산상 실속 확률이 작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되더라? 7000이죠? 킬로 파스칼 맞습니까? 킬로 뉴턴 퍼 제곱미터 맞습니까? 답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비교적 조금은 까다로웠던 문제들. 그래서 그의 문제들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제가 다 못 풀어드리니까 기본적인 것하고 약간 특이한 거 있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쭉 넘어갑니다. 자, 이게 정수력학 들어가게 되는데, 자, 반드시 사용되는 표준 대기압 그리고 압력 환산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해야 될 부분들은, 자, 얘들 여러분들 당연히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출제가 안 된 거. 자, 인치 HG 그리고 14.7 PSI 얘는 출제된 적이 없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출제된 이력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만큼은 어떻게 해요? 현재 출제가 안 되는 영역이죠. 현재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현재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반드시 사용됩니다. 문제를 직접적으로 푸는데 말고 간접적으로 있죠. 간접적으로 하는데 반드시 사용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랬는데, 자, 일단, 얘를 먼저 한번 봅시다. 얘를 먼저 한번 봅니다. 이중유체입니다. 이중유체가 출제될 때가 됐습니다. 아마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이중유체는 지금 뭐냐면은, 자, 이 개념부터 사실은 보면은 개념을 잡으면 요거는 쉽게 이제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짠, 육면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육면체가 고체예요, 고체. 자, 나무로 만든 고체인데 이 나무로 만든 고체는 얘를 하나 더 쌓아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이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게를 감마 HQ, 감마 HQ, 1, 2, 2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얘 무게 더하기 얘 무게가 어디에 작용하는, 여기 작용하는 거 맞습니까? 그죠?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자, 우리가 하나는 물입니다. 하나는 기름입니다. 자, 수조를 요렇게 담았어요. 요렇게 담았어요. 수조를 담아가지고 하나는 기름을 넣고 하나는 물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은 블럭을 두 개 쌓은 거하고 얘가 원리가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쉽잖아요. 얘는 액체가 아니에요, 액체. 액체라 볼 필요 없어요. 뭐라 보면 돼요? 고체라 보면 되죠. 그죠? 고체라 보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 고체 무게는 얼마, 이 고체 무게는 얼만데, 이것을 액체 무게는 얼만데, 이 액체 무게는 얼만데, 그 무게가 어디로 작용한다? 아래쪽에 작용한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액체 무게를 구할 때, 감마 HQ, 즉, 비중량 감마는, 자, 예? 감마 HQ가 아니네요. 감마 HQ가 아니고 감마 HA죠. 맞네요. 감마 HA, 감마 HA 이렇게 되죠. 왜냐면은 비중량 감마에다가 H는 여기서 높이죠. 바닥 면적이 A, 그러니까 HA가 뭐예요? 최적이죠. 최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순간 실수를 했는데 뉴턴 퍼 세제곱미터, 얘는 비중량입니다. 곱하기 세제곱미터 하게 되니까 남는 거는 뭐가 남았어요? 뉴턴만 남았습니다. 맞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뉴턴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로 되니까 감마 HA, 감마 HA 이렇게 두 가지가 다 하면 된다. 그죠? 감마 HQ는 그겁니다. 우리 동력포 할 때. 제가 순간 착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1, 2, 2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A는 바닥 면적이 같으면 용기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A나 여기 A나 같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자, 이제 우리가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지금처럼 벽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벽면에 작용하는 힘. 벽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보자, 이건데, 얘는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유체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담겨 있으면 높이가 H고 면적이 A고, 그죠?
그리고 비중량 감마 이렇게 되면 감마 H에 똑같죠. 그죠? 근데 여기에 도형의 중심을 도심이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도 도심의 위치만 같으면은 얘나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거 얘 딱 올라갔으니까 어떻습니까? 기울어져 있어도 같다. 근데 수직으로 서 있어도 어떻게?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 이쪽 벽을 봅시다. 이게 이 벽에 작용하는 힘은 얼만데 평판이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도형의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형의 중심이 여기에 있는 거 얘나 원리는 어떻습니까? 같네요. 그러면 유체가 절반만 당긴 거하고 똑같네요. 자, 감마 HA인데 얼마? 2분의 맞습니까? 이게 어디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벽면에 작용하는 힘. 자, 한 번 더 갑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얘는 이 벽에 작용하는 힘은 똑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은 원리로 이렇게 세어봤습니다. 자, 근데 이 유체가 있는데 통째로 유체가 하나 더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쪽 벽면에 작용하는 힘은 결국은 감마 HA 위에 뭐 2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플러스 아래쪽은 감마 HA 1 이렇게 되면 얘는 얼마? 2분의 1 맞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2, 1이라고 표현했는데 얘는 여기가 1이면 1로 보는 게 맞죠? 그죠? 요놈은 고놈이잖아요. 그죠? 쉽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는 전체가 다 있는 거고 하나는 절반만 있는 거고 맞습니까? 이게 원리죠. 이게 원리. 어려운 게 벽면에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예상이 되는 문제 중에 한 가지. 자, 간단하게 나중에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리고 절대압, 계기압, 진공압 얘 준비하십시오. 얘는 놓치면 정말 억울한 타입입니다. 자, 얘도 출제가 될 겁니다. 출제가 될 겁니다. 얘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든가 간접적으로 사용되든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되거든요. 자, 보시면 절대압은 대기압보다 높은 경우가 있고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압보다 높은 경우는 지금 어디냐면은 펌프 토출축의 압력계입니다. 자, 여기서 압력을 가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압력을 보게 되면 항상 압력이 높죠. 그죠? 근데 여기 아래쪽에 자, 진 같은 형태로 아래쪽에서 물을 흡입하는 것을 부압 흡입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부압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부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항상 여기서는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르는 힘은 대기압인데 마찰, 낙차, 화전기압 이런 애들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손실을 제하고 난 압력이 들어가는 그걸 우리가 유효 흡입수도라고 하기도 하고 흡입수도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는 압력은 절대압은 손실이 가해지기 때문에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이 측정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 얘는 압력이 플러스인 경우, 절대압은 대기압 마이너스인 경우, 얘는 진공압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압력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보면은 펌프 토출, 펌프 흡입식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아주 쉽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아주 쉽게 출제되기도 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고, 흡입수도, 얘는 아까 이제 우리 언급됐던 내용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부합흡입 방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흡입을 하는데, 여기에서, 압력이 얼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압력은,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측정하는 연성에 대한 진공계가 설치되거든요.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이 이제 그렇게 되게 되니까 여기에서 측정되는 마이너스 압력. 그 마이너스 압력 결국은 뭐예요? 손실이죠. 손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손실이 있게 되게 되는데, 자, 이 손실이 얼마 있는데, 만약에 기타 손실이 없다면 수면의 높이는 얼마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찰 손실, 기타 등등 손실이 없으면 여기서 나타나는 마이너스는 자, 여기서 거꾸로 올라가는 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타입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몇몇 문제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효흡입수도는 출제 빈도가 되게 작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몇 가지만 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쭉 넘어가 봅시다. 파스칼의 원리는 비교적 최근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뭐, 대기압의 크기는 760mmHg이고, 수온의 비중은 13.6일 때 240mmHg의 절대압은 계기압으로 약 몇 킬로파스칼인가?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240mmHg의 절대압이라고 되어 있네요.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 절대압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절대압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절대압이 240mmHg네요. 그죠? 그리고 대기압이 지금 얼마예요? 760입니다. 760으로 이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결국 뭔가 때문에 작아졌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작아진 이유는 진공압이죠. 그죠? 그랬는데 압력의 단위는 지금 뭐로 물어봤습니까? 자, 하나는 Hg고 또 하나는 Hg가 되어 있으니까 킬로파스칼로 되어 있으니까 뭐로 환산해주라? 킬로파스칼로 환산해주라. 자, 한번 봅시다. 자, 1기압은 101325 파스칼 맞습니까? 점 킬로, 점 메가 맞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얘는 10.332 메다 H2O 맞죠? 자, 760mmHg 맞죠? 자, 1.013 바 맞죠? 그죠? 근데 사실은 25 얘나 끝다리가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240mmHg를 한번 봅시다. 자, 760분의 240 자, mmHg 자, 똑같이 mmHg 없어지겠네요. 곱하기 101 킬로입니까? 325 킬로파스칼 맞나요?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나머지 760도 마찬가지죠? 뭐 얘는 하나하나는 똑같은 것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계기압 내지는 진공압 구하실 수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타입의 문제들입니다. 압력 환산하는 것들. 자, 마찬가지로 국소대기압 98.6kPa인 곳에서 펌프에 흡입되는 물의 압력을 진공계로 측정할 때 진공계가 7.3kPa 가리켰을 때 절대압은 몇 kPa? 얘는 더 쉽죠? 국소대기압이 얼마? 98.6이고 빼기 얼마? 7.3 얘는 얼마인데 그죠? 자, 이런 케이스의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쉽습니다. 제가 쉽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10번 문제 한번 봅니다. 소방펌프차가 화재 현장에 출동해 그곳에 설치되는 수조에 물을 흡입하였다. 이때 펌프 입구에서 진공계가 60kPa를 표시하였다면 손실을 무시할 때 수면에서 펌프까지 높이는 약 몇 메다인가?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까 흡입수도 해가지고 자주 등장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펌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지금 우리 뭐 봤습니까? 요런 타입 한번 아까 그림 하나 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입구에 진공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진공계는 항상 마이너스 압력을 측정합니다. 연생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항상 부압으로 흡입하는 이런 타입에서는 무조건 마이너스 압력이 측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60kPa. 얘는 모르겠다. 자, 그러면 손실을 무시할 때 여기에서는 얼마인데 그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실들은 손실, 마찰 손실 기타는 무시하겠다. 그러면 얘를 환산을 한번 해봅니다. 자, 킬로파스칼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101.325 킬로파스칼분의 얼마? 60킬로파스칼 곱하기 10.332 메다 H2O 나왔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메다 H2O 이렇게 나오니까 높이 얼마인데 여기에서 이 높이에서 아래쪽에 얼마인 거야 라고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출제되면은 손실이 없는 이런 형태로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응용이 되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바닥에서 얼마 높인, 수조의 높이가 얼마인 이제 그런 표현들을 몇몇 가지 있어서 눈을 현혹시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 여기서 측정되는 압력이 결국은 뭐다? 손실이고 그 손실이 기타 등등 손실을 제외하게 되면은 뭐로 보면 된다? 낙차 높이로 보면 된다. 그래서 수면의 높이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쭉 넘어갑시다. 자, 뭐 얘 한번 볼까요? 얘보다는 이중유체를 한번 봅시다. 자, 비록 최근이라기보다는 한 2년 전이었나? 뭐 그때 정도 출제된 듯한.
자,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봅시다. 물이 매다 들어가 있어요. 자, 기름이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둥이처럼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탱크 밑면에 작용한 힘은 얼마인데 뭐 이렇게 되는 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는 감마 HA 이렇게 되게 되는데 물은 문제가 없죠. 이 높이가 얼마면 끝이 나니까 2m 맞습니까? 물의 비중량은 9,800N/m. 그러면 바닥 면적만 있으면 끝났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4m 있고 1m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높이는 순산 이 높이만 고려한다 아니고 어디까지? 토탈 높이를 고려하면 됩니다. 주둥이가 작아지거나 그죠? 넓어지거나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순수한 높이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높이를 어떻게 볼 거냐를 물어본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응용을 하나 해볼까요? 아까 이제 우리 이중유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자, 만약에 A, B가 이렇게 됩니다. A, B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A, B의 작용한 힘을 구하시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자, 딱 절반. 자, 평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물이 여기까지만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물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 똑같습니까?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은 전체 5m에서 여기 2m, 1m에서 전체 3m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딱 절반이 되는 위치 2m라고 해서 1m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물이 1m가 들어가 있고 기름은 얼마? 5m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AB면에 작용하는 힘은 여기에 작용하는 힘 더하기 여기 작용하는 힘 둘 다 각각 구해서 합하시면 됩니다. 그게 AB면에 작용하는 힘. 이게 이제 출제가 될 얘가 제일 어렵다.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 나오는 조건들이 지금처럼 비중이 0.9 이런 형태로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서 비중이 주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비중은 어떤 형태로 표현하냐면은 로 W분의 로 내지는 감마 W분의 감마 이렇게 되게 되는데, 자, 물의 밀도, 그죠? 물의 밀도분의 해당 액체의 밀도, 물의 비중량분의 해당 액체의 비중량 이렇게 되는데, 비중량 감마는 로지이기도 하거든요. 로지. 그러니까 밀도로 보나 비중량으로 보나 고놈이죠. 없어지면.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비중이 주어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는 말을 경우에 따라서 거꾸로 비중을 구하시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관관계는 비중이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 밀도를 내지는 비중량을 주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는 얼마요? 특수값 1000. 자, 중력가속 곱하면 얼마입니까? 9,800 하면 9,800N/m. 자, 물의 비중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비중량이기 때문에 자, 감마는 S, 감마 W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지금 얼마? 0.9. 물의 비중량은 얼마? 9,800N/m.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정도 하고 우리 조금 쉬었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